자, 우선은 오늘부터 좀 새로운 단어 나갑니다. 이 경우의 수. 아마 요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는 이 행렬이거든요. 예. 좀 새로운 단어들인 거 좀 잘 보시고. 그렇다고 뭐 중학교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내용을 중학교 때 안 했던 내용까지 해갖고 좀 최대한 좀 많이 정리해 놓을 거야.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가 내용이 많은 게 아니야. 공식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실전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해놓고 그냥 바로바로 연습을 하는 게 나아요. 오케이? 자, 우선은 먼저 경우의 수부터 합니다. 근데 오늘 내 목표는 이 경우의 수만 하면 내용이 진짜 짧거든? 한 뭐 10분에 끝나요. 웃지 말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경우의 수랑 그 다음 단어는 순열조합이라는 게 있어. 그 내용까지 싹 다 정리해버릴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한꺼번에 싹 해놓고 다음 시간에 뭐 조금 중요한 사항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정리 다시 추가로 들어가고. 우선은 경우의 수가 우선 뭐 정의는 필요 없고요. 이 카운팅 하는 거죠. 카운팅.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어. 어? 근데 여기 중간에 뭐 다리가 3개가 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법칙이 나오냐면 경우의 수 일일이 카운팅하는 거는요.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가 아닌 이상들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법칙이나 공식이나 요령들이 발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경우의 수에서는요, 이게 딱 내용 하나인 거고, 내용은 없어. 다 유형이야. 오케이? 문제 유형. 자, 우선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내용이 하나인데, 경우의 수에서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 그 대신 외울 건 어떤 표현만 외우면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딱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조금 이따 다른 색으로 쓰는 것만 살짝만 진중하게 읽어주고요. 외우시면 돼요. 예? 근데 합의 법칙은요. 좀 웃긴 게 별거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어떠한 경우의 수들이 나와요. 뭐 A인 경우의 수, B인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냥 합하라는 겁니다. 더하면 됩니다. 또 A라는 경우의 수, B라는 경우의 수가 나왔는데 이때는 그냥 곱하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를 곱하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그리고 문제를 좀 풀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쓱쓱 뜨게 돼요. 내가 자꾸 물어볼 거야. 예? 자, 요거 딱 얘 하나로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마 이게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자, A, B, C라는 이렇게 검문소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뭐 다들 알죠?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그렇지. 근데 그 6가지가 나온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아마 이렇게 했을걸? 요거는 2개고 요거 3개니까 곱해서 6가지 했을 거예요. 방금 그렇게 생각한 게 무엇이다? 곱의 법칙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6가지라는 답을 내가 요 2가지로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은 곱의 법칙입니다. 자, 뭐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너희도 머릿속에서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요. 근데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왜 곱했냐 이거죠, 굳이. 왜 곱하냐면요, 경우의 수에서는 요런 표현들, 바로 뭐야? 어떠한 A에서 B로 가고 나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C로 가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나 혹은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또 문장의 문제에 대한 표현에서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으면 곱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거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봐, 이거를 그럼 똑같은 상황 6가지가 나오게끔 합의 법칙으로 두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합의 법칙. 지금 또 우리 어떤 학생이 또 하품을 하면서 자, A에서 역시 B로 가서 C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B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죠. 위로 가는 거를 1번 길, 아래로 가는 걸 2번 길이라고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A에서 B로 갈 때 우선 1번 길을 가거나 혹은 또는 2번 길로 갈 수 있지.
1번 길을 가서 B에서 C는 몇 가지 길이 돼? 3가지. 2번 길로 가서 몇 가지? 3가지. 그렇지? 근데 이 두 놈을 어떻게 하면 6이 나와? 더하면 6이 나오죠? 자, 바로 이렇게 한 게 뭐냐? A에서 B로 갈 때 요 작업 있지? A에서 B로 갈 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케이스 분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케이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 분류한 결과물들은 싹 다 뭐 해버리는 거야? 더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만 인식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용어적으로 좀 암기할 거는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보통 문장의 표현에서 또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바로 그냥 미안해요. 합의 법칙 밑으로 또는 그리고 나서 케이스 분류 요런 것들이 등장하면 합하면 됩니다. 곱은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어떤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어떠한 경우의 수들로 곱하면 된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끝입니다. 근데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어려운 거 2학년 이상 올라갔을 때 선택 과목을 하는 친구들은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 뭐냐? 문제의 유형이에요. 유형.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좀 제한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낼 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는 그 뒤에 듣고 있지 우리 하준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벌써 흥미가 없죠? 이 함수 새끼들. 이해합니다. 이해.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아? 2차 함수 막 그런 거?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수학에 성향들이 있어. 경우에서 좋아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싫어하고 함수 이런 거 좋아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보통 경우에서 좋아하는 새끼들은 사이코. 함수 좋아하는 애들은 좀 애들이 찐따. 자, 봅니다. 진짜야. 진짜라니까. 경우수 좋아하는 애들은 좀 애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카운팅하고 있어요. 가을에. 자, 우선 보자. 첫 번째에서는요, 좀 어떤 것 조금 정리해줘야 되냐면, 이거 딱 유형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유형들은 선택사항이야. 학교에서 딱 이거 잘 내는 게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거 제일 잘 내. 뭐냐면, 색칠하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야,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 색칠하기 문제를 진짜 제대로 다 맞추고 싶으면 제발 부탁인데 무조건 2개로 나눕니다. 이거 2개로 못 나눠서 어떨 때는 내가 맞춘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틀릴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건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냥 니네가 그냥 막 푸는 거 있어요. 이게 보통 색칠하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색이 4가지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 색을 칠하는데 인접한 면은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중복하는 똑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접하는 경우는 다른 색 칠하라는 조건이 꼭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은요. 첫 번째는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비대칭 이렇게 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대칭일 때가 풀이가 완벽히 다릅니다. 풀이가. 그럼 비대칭일 때는 그냥 풀면 돼. 막 잡아. 예? 그래갖고 하나 잡아갖고 요거는요 그냥 그대로 어떤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 색칠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쓸 거야. 이거 비대칭은 막 풀어. 그러니까 막 풀면 됩니다. 비웃고 있죠? 우리 서현이 많이 컸다. 옛날에 무슨 얘기만 해도 그냥 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랬는데 야 이제는 그냥 우와. 대칭은요 이게 좀 그래. 이게 대칭은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대칭은요 어떠한 특정한 대칭 구간을 딱 정해. 내가 문제 풀면서 바로 볼 거야. 그랬을 때 요 대칭은요 2가지로 나눕니다. 그 대칭인 구간을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을 칠할 때로 우선 나눕니다. 공식은 아니고 요 패턴은 정확히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또 이제 계속 내가 물어본다 그래서
어떠한 두 개 영역, 그러니까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어제 문제 바로 볼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칭은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보면 막 뭐 이렇게 막 뭐 이쁘게 뭐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구조야, 이게? 대칭 구조죠? 그래갖고 여기가 1번, 그러니까 여기 잡아도 되지만 여기로 잡을게. 그래서 이런 거야. 1번, 2번을 같은 색으로 칠할 수도 있지. 두 번은 1번, 2번이 다른 색으로 칠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막은요, 비대칭은 어떤 거냐면, 보면 아마 이런 거 했어, 옛날에 애기 때. 이렇게 돼 있어갖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대칭 구조가 아니죠. 오케이? 요럴 때는 그냥 막 칠하는 거. 여기다 뭐 네 가지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 오케이? 그래서 요런 형태인데, 요거 그래서 요 대칭 구조일 때나 좀 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림이 꼭 이렇게 이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중에 어떤 책은요, 뭐지? 어떤 개념서였지? 어떤 개념서에서는 막 이게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돼. 이것도 대칭입니다. 대칭이 완전 모양 자체가 대칭일 필요 없고 구조가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꼭 색칠하기. 요거 실전 문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두 번째에서는 요거는 좀 나중이라 좀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어떠한 숫자의 약수의 개수는 다들 외우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총합은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 그래도 모르니까 외워놓으세요. 혹시라도 내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야, 우선 약수의 개수를 어마어마하게 쉽죠? 공식이 뭐였냐면 아마 어떤 숫자가 있어. 그럼 그 숫자가 조금 큰 수겠죠? 무조건 뭐 했지, 옛날에 애기 때?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했죠? 소인수분해. 그래서 이런 소인수분해에서 A의 M승, B의 N승 두 개만 좀 할게요. 요렇게 했을 때, 야, 봐봐. 우선은 첫 번째, 약수의 개수요.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쉬웠어. 지수에다가 1 더해요. 소인수분해 한 결과물에 대해서. 지수에다 1 더한 거를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돼요. 근데 총합은 잘 안 나오거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해놓읍시다. 총합은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이게 조금 이제 산수가 좀 빡셀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빡세게 때려주기도 안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냐면 지금 이 표현이 1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까지 곱한 이거 전개한 거를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바로 요거 A의 0승 모든 숫자 너희들 지수 요거 대수국어 선행 좀 했지? 모든 수의 0승은 얼마? 1이었지? 그래서 1이 0이라 쓰는 거야. 그리고 1승 2승 점점점 A의 M승까지 지수응도 싹 다 누적으로 더해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야. 0승부터 1승, N승까지 싹 다.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막 여기 너희들 이게 10승 이런 거 나오면 존나 골치 아프겠죠. 11개항을 더해야 돼요. 너희들 이거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케이?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혹시라도 나와도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거니까 겁먹지 말고. 이 약수의 개수는 정확히 공식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세 번째가 학교 시험에서는요, 색칠하기랑 요 세 번째는 무조건 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되게 쉽게. 근데 요즘은 좀 몰라.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해요. 세 번째 특히 뭐냐면,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 이게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는 다릅니다. 개수가 달라요. 오케이? 네. 자, 요 애들은요, 우선은 내가 좀 구체적으로 그냥 살짝 그냥 연습 삼아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5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요거 딱 보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500원짜리가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다 할게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우선은 잘 봐. 요거는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게 하는 게 있어. 그 문제 풀 때 얘기해 줄 거야. 자, 요렇게 되면요. 요 때는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값이 달라요. 근데 이 방법은 겁나게 쉬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주머니에 그러니까 1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개 내 주머니에 개수가 몇 개 들어있냐? 그렇지. 8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방법이니까 50원짜리 하나만 낼 수도 있고요. 그쵸? 500원짜리 2개 낼 수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냥 이런 거야. 1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그 몇 가지? 네 가지. 아, 그럼 왜요? 기존의 요 개수에다가 1 더해주면 돼요. 50원짜리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그래서 요거 얼마? 2에다가 1 더하는 거. 500원짜리 3개가 있었는데 뭐 하나만 내도 되고 2개 내도 되고 3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3에다 또 1 더한 거 4가지. 요렇게 해서 그냥 곱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에서 지불하지 않는 거는 카운팅하지 않는다 나오기 때문에 빼기 1은 기본적으로 보통 해줘요. 문제 조건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지불하는 금액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상황은 내가 그냥 이 상황을 못하게 해놨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큰 단위들을 보셔야 돼. 큰 단위들.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좀 더 문제 풀 때 확실히 보여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냥 여기 바꾸자, 이거. 요거를 500원이냐? 100원으로 바꿔. 이걸 3개로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100원은 금액이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이거 할 건데 100원이라는 것은 100원짜리 하나만 해도 되고 50원짜리 2개도 되는 거지. 그럼 그 50원짜리 2개 하고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같은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봐야 돼? 같은 거잖아.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금액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금액의 종류의 개수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0원짜리를 3개가 있는데 50원짜리는 요거 3개긴 한데 이 100원짜리들을 50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100원짜리 하나당 50원짜리 몇 개로 바뀌는 거야? 2개씩 되는 거지. 근데 100원짜리가 3개였으니까 몇 개로 카운팅하는 거야? 6개로 카운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요거는 없어지는 개념이고 지불하는 금액에서는 여기에다가 몇 개가 추가돼 6개로 추가돼서 다시 지불하는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요거 3개니까 3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총 9개로 보는 겁니다. 9개로 보는 거야, 입장을. 그래서 9 플러스 1이고요. 요렇게 하고요. 오케이? 이해 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 금액은 0원은 없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또 1 빼주면 돼요.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기본 패턴들이니까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하고 끝날 것 같죠? 예,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자. 요거까지가 경우의 수고요. 사실은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요. 사실 이 그 다음 단원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오케이? 자, 뭐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본 경우의 수는 어느 정도 풀다 보면 직관이 생기는데 이거는요. 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놓고도 또 연습을 해놔야 돼요. 자, 뭐냐면 바로 순열입니다. 순열. 어떤 학생이 지금 책을 보는데 책이 없어요. 뒤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단원. 자, 우선은 순열. 우선 여기서 이상한 문자 하나 쓸 테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 문자니까 그냥 알아놓으세요. 어떤 문자 쓰냐면 MPR. 오케이. 선생님은 조금 퀄러티가 있기 때문에 P라고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퀄러티가 없으니까 P라고 읽고요. 저는 퍼미테이션 이렇게 읽으면요. P라고 아시면 됩니다. 있어 보이죠? 자, 바로 봅니다. 근데 이게 순열이 되게 중요해요. 순열 조합 이렇게 해도. 우선 순열이 뭐냐? 우선 정의부터 갈게요. 그러니까 이 순열은 정의부터 좀 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게 되게 이 공식들이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순열이 우선 뭐냐면 여기서 n이랑 요 r인데 이게 이 의미거든. 이게 뭐냐면 어떤 n개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알개를 뽑아. 요 뽑아까지가 컴마를 딱 찍어야 돼. 그 이유가 있어. 뽑아서 그 알개 있죠. 뽑은 알개를 일렬로 오케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걸 카운팅하면 몇 개냐. 오케이? 근데 이것이 뭐 막말로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하자. 세 개 중에 2개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얼마 안 돼요. 6가지밖에 안 됩니다. 카운팅하면 돼요. 그런데 10개 중에 6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해요. 그 숫자 꽤 됩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학자들이 계산을 한 거야. 근데 별 의미는 크게 막 대단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우선 그게 바로 M 퍼뮤테이션 아니고 우선 여기서 바로 두 번째로다가 기본 이 공식을 좀 해놓을게요. 공식.
아마 이거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오케이? 자, 뭐냐면 자, M permutation R 이렇게 되면 아니면 지금은 내가 쓰는 거를 정확히 인식을 못해도 좋아. 근데 내가 요거를 빨리 인식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요 위에 뭐냐면요. 얘가 N 있죠. 앞에가 N이고요. 숫자가 들어갑니다. 뒤에도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숫자 낮춰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낮춘 거를 곱하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못 외워도 좋아. 내가 욕하지 않아. 오케이?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거 좀 어렵네요? 아니야. 존나 쉬워요. 바로 이거 얘 하나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 퍼뮤테이션 3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5라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의 자릿수만큼 내림차순으로 곱하면 돼요. 5, 그러니까 얼마? 4, 그리고 3까지. 3이라는 게 이게 3이 아니고요. 5, 4, 3 이렇게. 하나만 더 할게 그냥. 6 퍼뮤테이션 3이 또 뭐냐 그럼. 6을 몇 자리? 내림차순 3자리. 그러니까 뭐야? 6, 5, 4까지 곱하면 됩니다. 쉽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기호가 조금 있어. 뭐가 있냐면 M permutation 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N 그 다음에 N-1 그 다음에 마켓에서 곱해갔지. 근데 어디까지냐면 1까지 곱하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얘는 좀 독특해갖고요. 좀 특별히 약속한 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N 이렇게 느낌표 써갖고 M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M 팩. 오케이. 그러니까 M 팩은 의미가 이거야, 그냥. 원래 순열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특정 개수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건데 M 팩은요, 그냥 있으면 그걸 싹 다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M 팩 팩토리얼은 그냥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떤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됩니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오케이? 이해가죠? 그리고 요거는 아주 기본인데 베이직인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이거 산수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M permutation 0이요. 몇 개일까요? 그렇죠. 무조건 한 개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선택하지 않는 거, 뭐 뽑지 않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0가지 이런 거 없어요.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만 좀 살짝 체크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도 갑니다. 바로 세 번째. 이 순열에서요, 이게 바로 또 이 세 번째부터 바로 다이렉트로다가 우리 세연이 뒤질려 그러네. 죽지 마세요, 나. 그런 거야? 세 번째부터 유형입니다. 이거 제발 이거 좀 해놓으세요. 진짜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딱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그냥 싸대기 2만 대씩 맞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2만 1대입니다. 씨발, 이거 어떻게 세고 있지? 자, 첫 번째. 제발. 이거 왜냐면 3학년 때까지 써먹어서 그래. 3학년 때까지. 자, 첫 번째. 이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래서 공식 뭐 어마어마한 공식 안 나와. 이게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아까처럼 뭐 경우이고 그런 형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유명한 애가 있어요. 이웃하는 순열.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유형까지 알려주는 이유는 그거야. 쉽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웃하는 순열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제발. 그냥 이거 되게 간단하다. 해법 해놓고요, 써놓기만 해요. 이런 거야. 1, 2, 3, 4, 5 있는데 1, 2라는 숫자는 이웃하게끔 나열하는 거야. 자, 이웃한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웃하는 놈 있죠? 그 이웃하는 놈은 한 개로 봅니다. 한 묶음. 내가 보통 한 묶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1, 2가 이웃한다? 아니면 1, 2, 3이 이웃한다? 세 개라도 하나로 보시는 거야. 하나로 뭐 카운팅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내가 그냥 이 문제 하나 살짝만 볼게. 그냥. 1, 2, 3, 4, 5를 요 나열을 해요. 원래 그냥 나열한다 그러면 먼팩, 5팩 하시면 됩니다. 뭐 뽑지 않으니까요. 그치? 그런데 1, 2, 3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팩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멈추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와. 왜 멈추면 안 돼? 이 이웃하는 애들끼리 나열할 수가 있지. 막 자리 바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원팩, 요 3개니까 3팩도 곱해서 거기서 카운팅 해주면 돼요. 이해 가죠?
자, 두 번째는요. 야, 그럼 이웃하는 순열이 있으면 이웃 또 뭐도 있을까? 그렇지. 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 있어요. 야, 근데 이거를 내가 원래는 보통 요거 하면요, 그냥 이건 안 했었거든. 근데 내가 좀 꼼꼼하게 하려고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순열은 두 가지로 풀어요, 보통. 두 가지로.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떨 때가 있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근데 보통 요거 쓰는 이유는요, 요거 첫 번째는요, 해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사건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사건. 또 듣고 있죠? 또 하나가요, 틈새 배열. 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틈새 라면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여사건이란 게 뭐냐면 또 이제 음란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자의 사건 이게 아니고요. 여사건은요 그거예요. 그렇지. A가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뭐냐? 전체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전체에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빼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A라는 사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사건을 이용해요. 보통 요 여사건을 어느 때 이용하냐면요. 이웃하는 놈 있죠. 이웃하는 놈이요. 이웃이 한 그룹일 때요. 여사건 이용합니다. 근데 아마 1학년 때는 아마 요거 위주로 할 거야. 아마 요렇게 까다롭게 안 해요. 틈새 배열은 좀 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틈새 배열은 어떤 두 놈이요. 이웃하면 안 돼. 요 풀이 나면 내가 두 가지로 다 해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먼저야. 이웃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조건 말고 나머지 애들 있지. 나머지 애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나머지를 배열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열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냥 바로 보여줄게. 나머지 배열하고 나면 그 틈새 바구니들이 있지. 그 틈새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될 애들을 그냥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요거를 바로 하자. 여기서 1, 2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먼저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 없는 애들은 3, 4, 5지. 그러니까 뭐냐? 3, 4, 5로 먼저 배열을 해요. 그럼 먼팩. 오케이. 뭔가 이렇게 배열하는 순간인 경우에서는 다 해놔야 돼. 먼저 카운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열하고 나서 어떻게 되면 1, 2가 이웃하지 않냐면 3, 4, 5 사이에 어떠한 틈새 바구니 몇 틈새 바구니? 4개 틈새 바구니 생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쯤에다가 2 넣고 요쯤에다가 1 넣으면 딱 1과 2가 이웃하지 않게 되지? 바로 요 놈은 뭐냐? 봐봐. 1과 2를 틈새 바구니 몇 틈새 바구니? 4 틈새 바구니 중에 잘 들어야 돼. 2 틈새 바구니에 배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4 permutation 2 되는 거예요. 4 permutation 2.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머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 말고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고 두 번째는 그대로 틈새 배열입니다. 오케이? 네. 자, 세 번째는요, 조금 좀 제한적이라서 좀 잘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몰라서 해드린 겁니다. 혹시. 자, 뭐냐면 교대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서울교대 이런 소리 하면 때립니다. 로테이션, 교대.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그냥 실제 예를 들어줄게요. 그래서 남자, 근데 왜 안 쓰냐? 머리를? 나중에 볼게요, 한번. 남자 3명이 있고요, 여자 2명이 있어요. 남녀 애들을 교대로 앉혀야 돼. 쌍쌍 파티야. 그런 거 알아? 네, 쌍쌍방. 그냥 갈게요. 근데 이 애들이 교대인 게 남녀, 연하면 이렇게 앉히라는 거지.
근데 잘 봐. 요 상황이랑 어떤 상황이 좀 다르다? 남자 3명이랑 여자 3명일 때는 좀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뭐 차이야? 인원수가 얘가 크고 한쪽이 크고 인원수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말로 여기서 남자 4명이고 여자 2명이면 교대로 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되게 제한적이야. 문제가 뻔해. 안 나올 건데 혹시 몰라서. 야, 그럼 이렇게 인원수가 한 끗 차이로 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그렇지. 많은 놈 먼저 배열해요. 남.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진영이 나중에 큰일 나요. 구속돼요, 구속돼. 얼마나 좀 심한 줄 아니? 완벽히 틀렸죠. 그 여자는 어디 앉혀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아까 틈새랑 헷갈리면 안 돼. 틈새가 아니고 여기 가운데 틈새에만 배열해야지. 그래야 남녀잖아.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2도 돼. 2팩은 2니까. 그럼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되지. 남자를 먼저 배열할게요. 나는 모르겠다. 니네 구속돼도 나중에. 그러면 봐봐. 이거 남자 3명 배열은 3팩인데 여자를 이렇게 배열해도 되죠? 그런데 여자를 또 어떻게 배열해도 돼? 여남 이래도 교도대로 했지. 근데 이렇게 봐봐. 남자 뒤로 여자가 오도록 배열하는 경우가 있고 여자 뒤로 남자가 오도록 배열하는 케이스 몇 가지? 2가지라서 이거가 요건데 요것도 요거라서 두 놈을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죠. 왜 더해? 연속으로 하지 않으니까. 아직 입이 안 붙었어. 케이스 분류한 거 아니야. 남녀 이렇게 하는 거라. 여남 이렇게 케이스 분류니까 합법칙. 그래서 2개 더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여기 2 곱해도 되죠, 그냥. 이렇게. 이해가죠? 오케이. 자, 끝난 거 같죠? 자, 4번째 갑니다. 진짜 이거는 시험에서 만일에 순열 파트로다가 어려운 문제를 낸다? 무조건입니다. 요거는 낼 거예요.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존나 길어갖고 저는 좀 약식으로 부를게요. 근데 제대로 된 제목은 불러드릴게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부를 거야. 아마 갑포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너무 길어갖고요. 갑포순.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 왜 감동 먹었어요? 네. 자, 볼게요. 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것도 내가 그냥 케이스로 딱 할게. 이거 되게 쉬워.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가지만 딱 할게. 어떤 숫자가 있는데, 1, 2, 3, 4, 4,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숫자가 몇 개니? 6개인데, 4, 4 같은 숫자 2개 있죠? 근데 만일 이게 6개를 배열하면 6팩인데, 문제는 뭐냐면, 6팩이란 거 의미 안에는 요렇게 배열하는 거랑 요렇게 배열하는 게 들어있는데 같은 문자니까 이거는 이렇게 배열하는 거 이렇게 배열하는 거 구분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겁나 쉬워요. 같은 거 포함하는 거. 우선은 몇 개라고요? 6개죠? 그러니까 6개 나열합니다. 6팩입니다. 그 안에서요.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같은 거의 개수다? 2개죠? 그럼 2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팩을 나눈 의미는 이 애들이 자리 바꿈하는 거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제껴버리려고 나눠주는 거지. 오케이? 하나만 더 하면 돼. 끝. 예를 들어 이번에는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느낌 없죠? 그러니까 잠깐만 먼저 총 개수 몇 개니 이거? 8이야?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 9개잖아. 자, 그런데 방금 한 거랑 좀 차이. 2 같죠? 근데 같은 게 또 있지. 5도 같죠. 그렇지. 이거. 그래서 2팩으로 나누고 3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왜냐면 9팩이란 거 안에 이거 배열하는 거, 이거 배열하는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해가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 같죠? 네. 자, 마지막 5번째 갑니다.
만일에 진짜 어렵게 낼 거다. 그럼 여기서 내는 거야. 16개다. 진짜 너희를 경우의 수로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내는 거야. 뭐냐면 이 작은 차이 이게 너희들한테는 아마 좀 그렇고 이게 순열 이 조합이 이게 말장난 때문에 문제예요. 말장난 때문에.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 분할 분배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거 내면 안 됩니다. 원래 내면 안 되는데 분할 분배라는 표현은 슬쩍 안 쓰면서 그냥 내요. 예. 그쵸. 나빠요. 나쁜 겁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그래봤자 네가 져요. 자, 우선은 이제 근데 이거 명심해야 돼. 분할과 분배를 좀 정확히 알아라. 야, 생각해봐. 이 국어적으로 느끼면 돼요. 분할이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 6권이 있어. 그럼 그 6권을 책이 이렇게 6권이 있는데 그 6권 너희 세 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근데 우선 나눠주기 전에 6권을 우리 세연이 이쁘니까 2권, 우리 하준이 미우니까 1권. 그럼 나머지 3권은 우리 진혁이 이렇게 그럼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 2권, 1권, 3권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행위가? 분할. 야, 근데 잠깐만. 분할했어. 여기다 내가 책 놨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분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분할을 하고 나서 분배인 거야. 분할을 하고 나서 분배라고요. 야, 무조건 분배부터 할 수 있냐? 아니야. 분할을 하고 나서 분배야. 이해가지? 이해가 안 가?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이해가죠? 그래서 요 분할 분배 문제라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같은 거 포함 순열, 이웃하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자, 봐봐요. 1, 2, 3, 4, 5, 6, 7까지만 해볼게요. 요 놈을 내가 어떻게 분할할까? 아이고, 미안. 선생님이 늙어갖고 이제 요 뒤에 쓰세요. 조합에서 한다. 조합입니다. 이거 조합을 안 하면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순열은 요 정도까지. 오케이. 자, 이제 조합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자, 봅니다. 바로 조합 갈게요. 조합. 바로 갑니다. 조합. 이거 선생님이 지금 세트로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다 혼연일체된 개념이야. 하나야, 하나. 우리는 하나. 벌써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다. 스타크래프트. 저희는 몰라요, 스타크래프트. 진짜요? 이런 총것들. 자, 볼게요. 조합 봅니다. 조합. 어떻게 스타크래프트. 참나, 이 새끼들 이거. 테크놀로지 완전히 떨어지네, 이 새끼. 조합은요, 여러분들 좀 알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읽으세요. NCR 이렇게 촌스럽게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좀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읽게요. 또 그러면 또 그러겠죠. 피자? 아닙니다. 실제로 영어로 컨비네이션 조합. 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순열도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첫 번째 배울 때는 정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상황에 대한 정의, 상황. 조합도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조합이 참 재밌다. 이런 얘기하면 맨날 지금 너희들 속으로 욕하고 있죠. 씨발놈 새끼. 맨날 재밌대, 개새끼. 재미 하나도 없는데 맨날 좀 재밌대. 조합은요, 희한해. 뭐냐면, 봐봐. 써볼게요, 그냥. N개에서, 요 N이죠.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뭐냐? 뭐 말하다만 것 같아. 근데 지금 쓴 이 조합의 이게 정의거든?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 그렇죠. 그렇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실명하지 마. 순열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순열의 정의를. N개에서 R개를 뽑아. 잘 들어야 돼. 그 R개를 일렬로
나열. 잠깐만. 대충만 쓸게요. 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 표현이 M 퍼뮤테이션 R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N개수 R개를 뽑아. 이게 뭐라고요? 조합이라고요. N 컨비네이션 R인 거야. 근데 잠깐만. 뽑은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나열하고 있지 지금?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연속적이니까 무슨 사건? 곱. 그냥 그 뽑은 알개를 갖고 또 뭐 하는 거야? 나열. 그럼 알개 그냥 나열? 뭐야? 알팩.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순열 안에. 근데 순열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컨비네이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공식 들어가는 거야, 조합 공식. 바로 뭐다? N 컨비네이션 R이. 세연아, 안 돼. 이걸 봐야 돼.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것은 이 순열인 M 퍼뮤테이션 R을 오케이? 이렇게 나눠갖고요. R팩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 식을 아니야. 너희들 이거 시험 때는 이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우선 계산이 우선이라서요. 쉽게 하는 계산만 볼게. 그 예를 들어서 한 두 개만 얘 또 들게요. 그냥 5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야? 5를 내림차순 두 자리. 5, 4 분자에다가. 근데 분모는 뒤에 숫자를 내림차순 어디까지? 끝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무조건 약분 됩니다.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컨비네이션 뭐 이런 거 썼더니 뭐 7분의 6 나오는데 이거 어쩝니까? 그럼 뭐 산수 잘못한 겁니다. 경우의 수가 어떻게 7분의 6까지 경우의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나와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 3분의 1 경우의 수 있어요? 왜요? 마이너스도 하죠. 마이너스 7까지. 자,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잠깐만. 미안한데 이 조합은 이 식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지금은 아니야. 실전적으로 한 번 더 유형 또 문제 풀 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로? 팩토리얼로. 그래서 팩토리얼 전환 요렇게 해놓을게요. 이거 엄청 유명합니다. 엄청. 그리고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도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려고 내가 기호로도 해줄게요. 봐봐. 우선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지금은 아니야. 잘 써놔. 나중에 또 써주긴 하겠지만. N 컨비네이션 R은요. 어떤 기호로 쓸 수 있냐면 by M 팩을 R 팩으로 나누고요. M-R 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아요. 네, 증명까지는 살짝만 볼게요. 오케이? 왜 진짜 이렇게 돼요? 돼요. 볼게요, 한번. 근데 이거 그냥 그거까지 해줄게요. 이거 N, R 이렇게 미지수 나오면 좀 너희들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렇게도 표현해요. 네모 컨비네이션 세모는 네모 팩토리얼을 세모 팩토리얼로 나누고 네모에서 세모를 뺀 팩토리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이 네모 3개 같아요. 세모 3개 같으면 됩니다. 오케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나중에 이거 증명 못 합니다. 그냥 때로 외우시라고 막 뭐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N 컨비네이션 R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우선은 요거 다시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M 퍼뮤테이션 R. 지금 너희는 못 외우고 있지만 아까 보면 점점점 쓴 거 있지. 그거 한번 써볼게. 봐봐. N 곱하기 M-1 곱하기 어디까지였지? 이 M 퍼뮤테이션 R이라는 것은 M-R 플러스 1까지지. 근데 잠깐만. 얘가 요 식을 보면요. 분자 부분이 M-팩이니까 2,1까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만일에 이게 M-팩이 되려면 곱하기 이거 다음 항은 뭐겠어? 하나씩 1씩 빼면 돼요. M-R. 하나만 더 빼볼까? M-R 빼기 1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어디까지? 2,1까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분모는 알팩이지, 알팩. 봐봐, 알팩. 아니, 잠깐만, 알팩이 뭐야? 알팩 쓸게. 근데 잘 들어봐, 여기서. 이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놈을 분모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요? 잠깐만, Rn-R 곱하기 N-R 빼기 1 곱하기 점점이 2일이야. 이게 뭐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 부분이 N팩이고 요거 그대로 써서 이렇게 돼. 구조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공식에다가 컨비네이션은 두 가지 서브 공식 두 개 꼭 외우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컨비네이션은 저건 없습니다. 유형은 없어요. 정리 안 할게요. 첫 번째, 이거 너무 유명한 애예요. 첫 번째 공식 뭐냐? N 컨비네이션 R이랑, 근데 컨비네이션은 퍼미테이션에 비해서 공식 좀 복잡하죠, 약간. 얘가요, 뒤에 숫자가 클 때가 문제야, 좀. 쉽게 얘기할까? 100 컨비네이션 99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100을 내림선 99자리에다가 99부터 1까지 한 걸 해야 돼. 그 에바지. 그래서 얘는 뭐랑 같다? N 컨비네이션 N-R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마요, 그냥. 외우면 돼요. 자, 두 번째요. 특히 두 번째는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전문 과정을 배울 때 할 거고요. 혹시라도 너희들 쓰는데요,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뭐냐면,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컨비네이션 두 개짜리를 하나로 줄이는 마법 같은 공식이거든.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 N 똑같죠? 오케이? 똑같은 놈은 하나를 더 써줍니다. 근데 뒤에 놈 중에요, 큰 놈 있죠? 큰 놈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이거 나중에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안 하고요. 나중에 확통할 때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조합은 요 정도까지.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내용 바탕으로 문제를. 자, 볼게요. 바로 먼저. 자, 먼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입니다. 자, 주머니 제가 그려놓을게요. 한번. 1, 2, 3, 5, 6, 7, 8. 자, 이게 오늘 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유형적인 문제들보다 좀 감각을 기르라는 거야. 그리고 느낌을 좀 잘 보세요. 자, 이 주머니에서 한 번에 한 개씩 두 개 공을 꺼낼 때,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한 번에 몇 개씩 꺼내는 거야? 한 개씩 꺼내는 건데 몇 개 공을 꺼내요? 두 개 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 꺼내고 나서 또 하나 이렇게 꺼내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두 공에 적힌 수의 차가 3 미만. 줄 쳐요. 두 공에 적힌 수의 차죠. 차이가 3 미만. 미만이 되는 경우의 수요. 야, 요런 애들 무슨 차 뭐 이런 거 나오죠, 있죠. 뭐 합. 이거는 그냥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예요. 자, 잠깐만 볼게요. 두 수의 차가 3 미만이니까 우선은 굳이 3 미만이라고 얘기하면 그 미만은 뭘 얘기하니? 0, 1, 2겠죠? 그쵸? 야, 그러면 자, 여기다 바로 첫 번째. 그 차이가 0일 수 있죠. 근데 차이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차이가 0. 같다. 잠깐만. 우리 진혁이 하준인가? 여기 엄청 중요한 문제네요.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원래 이게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냥 써놓을까요, 우리? 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됐어요. 쓰지도 마세요, 그냥. 이거 하나씩 차례로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야,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1을 꺼냈어. 그럼 그 1을 확인만 하고 다시 넣는 겁니다. 야, 그러면 차이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럼 1은 너무 이거 차이가 0 되고 너무 쉬우니까 1이고 1, 2이고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8까지니까 8이고 8. 자, 몇 가지 경우니? 8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노가를 하는 거야. 두 번째요. 차이가 1, 차이가 1개. 야, 그런데 생각해봐. 차이가 1이 되면 돼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요거 생각을 잘 안 하겠지만.
한 번, 이게 주머니에서 한 번에 두 개, 한 번씩 두 개 나오는 두 개 차이지. 야, 봐봐. 차입니다. 자, 그러면 1, 2. 이게 작은 수부터 해줘요. 그리고 얼마? 2, 3. 그리고 얼마? 3, 4. 그리고 얼마? 4, 5. 그리고 얼마? 5, 6. 그리고 얼마? 6, 7. 그리고 얼마? 7, 8. 하고 끝내면 되죠. 네,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안 돼. 몇 개, 우선 몇 개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죠? 네. 반대로. 왜 반대, 야, 반대는 그러면 2일이나 1, 2나 같은 거 아니야? 네, 넣었다가 다시 또 넣고. 이게 차례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에 한 개씩 두 개 공을 꺼낼 때, 그러니까 차례대로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 2 꺼낸 거랑 2, 1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같죠? 같은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총 몇 개요? 14개. 오케이. 세 번째, 차이가 2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차이가 2 되려면 얼마? 1, 3, 2, 4, 3, 5, 4, 6, 5, 7, 6, 8. 오케이? 또 거꾸로 되죠? 오케이?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몇 개요? 그래서 12개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중요한 거. 이거인 경우, 이거인 경우로 내가 지금 뭐 했어? 더 했어요. 분류했으니까 뭐 하라? 더하라. 오케이? 쉽죠, 요거는? 자, 쉽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23번. 맛있어? 23번 잘 봅니다.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만 지울까? 왜요? 뭐 의심스러워요? 가지치기. 자, 볼게요, 바로. 줬어요. 자, 하지 말고요. 자, 우선은 보니까요. 꽃이 다양하네요. 장미 8송이.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6송이. 이건 좀 기니까요. 카라고만 쓸게요. 백합 릴리. 자, 백합이 8송이. 아, 요거 조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이 나쁜 게 아니야. 아니, 어려운 게 아니야. 천천히 한번 봐봐. 자, 요때 이 중 한 송이를 골라 A병에 꽂고, 잠깐만. A라는 꽃병이 있는데 여기에다는 한 송이만 꽂는 거예요. 근데 B에는 몇 개를 꼽냐면요. 이 꽃과는 다른 종류. 잘 들어. 이 조건들을 잘 봐야 돼. 얘랑은 어때야 되냐면 다른 종류로, 오케이?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에 몇 개를 꽂아야 돼? 9개를 꽂아야 돼. 9개. 오케이? 그랬을 때 고르는 경우의 수.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 이거죠. 자, 좀 어렵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잘 보세요, 먼저. 우선은 이 하나만 여기 꽂는 요 A라는 꽃병이 좀 기준이 되면 좋겠지. 네. 그래서 요 기준으로 또 뭐 할 거다 내가 지금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A라는 꽃병에 우선 요 하나의 꽃을 뭐에서 뽑을까? 장미부터 뽑으시다. 장미를 뽑은 거예요. 얘들아, 이제 잘 보셔야 돼. 내가 장미를 여기다 꼽는 순간, 자, 이제부터 카운트가 들어간다. 꼽는 순간 B라는 거에다가 9개의 꽃을 뽑아서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장미가 들어가면 B는 장미 빼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개가요. 카네이션이랑 백합에서 9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예를 들어서 카네이션 1개 뽑고요. 백합 8개 뽑아도 되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네이션이나 이거 뭐지? 크게 카네이션이랑 백합을 더해서 몇 개가 되도록 9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네이션 6개 있고요. 백합이 9개 있기 때문에
이게 개수가 제한이 돼. 예? 백합은 제한 없겠지. 예? 그럼 해볼게요. 먼저.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경우를 인식했다면 나이라는 거야. 그럼 바로 해보자. 여기다가는 순서상 아까처럼 합니다. 카네이션부터 할게 그냥. 카네이션이 1개야. 그럼 백합 몇 개 뽑으면 돼요? 8개. 카네이션 2개야. 이렇게 천천히 해 그냥. 오케이? 백합 몇 개? 7개. 3개야. 몇 개? 6개. 4개야. 몇 개? 5개. 그냥 쭉 가자. 카네이션 5개야. 그럼 몇 개? 오케이. 카네이션 6개야. 몇 개? 자, 카네이션 7개야. 끝났어요. 7개면 돼, 안 돼? 안 돼.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났죠? 6개요. 두 번째요. 이번엔 A에다 뭘 꽂을까? 카네이션. 그리고 여기다 카네이션 들었으니까 다른 종을 9개 뽑아야 돼. 그 뭐랑 9개. 오케이? 야, 그럼 또 아까처럼. 근데 8개고 8개입니다. 그럼 8개니까 생각을 해보면 카운팅도 1이면 8, 2면 7, 3면 6, 5, 4. 더 못하죠? 할수 있죠. 그쵸. 8, 1까지. 오케이? 그게 몇 개? 8개. 자, 마지막입니다. A 꽃병에다 이제 뭐요? 백합. 오케이? 야, 근데 백합을 딱 하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면 장미랑 뭐니? 카네이션이죠. 그게 9개 되면 되죠. 뭐요? 방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자, 또 역시 마찬가지지. 자, 근데 봐봐. 1개 하고 안 되죠. 6개밖에 없잖아. 카네이션은. 이해가지? 그러면 우선 몇 개부터 해야 돼요? 6개. 4개, 5개. 5개, 4개. 6개, 3개. 7개, 8개, 1개.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됐습니까? 6가지 됐습니다. 요거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오늘은 거의 배열이고 뒤에 특징만 좀 보면 돼요. 자, 보시면요. 26번은 1부터 6까지 정육면체 주사입니다. 그냥 1부터 6이 이렇게 있어요. 3번 던져 나오는 수를요. 차례대로 X, Y, Z. 이 각각 1부터 6이 나옵니다. 그치? 그랬을 때 이거 부정방정식 문제라 그러는데 유명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 얘를 15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예요. 근데 이게 약간의 요령이 있어. 큰 거부터. 왜냐면 수가 급격히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어? 개수가 요거 Z. 근데 얘는 주사위가 1부터 6이라서요. 0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Z가 우선은 1일 때부터 볼게요. 오케이? 그럼 Z가 이미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X 더하기 2Y는 자, 요거 1이니까요. 요거 3 요거 넘어서 얼마? 12 이렇게 가자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좀 할 때 뭐 그냥 바로 해도 돼. 바로 해도 돼.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 조금만. 무슨 얘기냐면 숫자는 1부터 6밖에 안 됩니다. 자, X가 예를 들어서 1이야. 근데 잠깐만 내가 바로 안 쓰는 이유가 있지. 1이면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니? 11이지. 그럼 2분의 11 Y?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10이고 여기가 2를 곱해져 갖고 요 X가 무슨 수밖에 안 되니? 짝수만 되죠. 오케이. 요렇게 우선 머릿수 생각해서 카운팅 해주면 좋겠다. 2면요.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5죠. 예? 그 다음 또 얼마예요? 4죠. 4 넘어가면 얼마예요? 그렇죠. 8이니까. 이런 거 좀 암산해. 자, 그 다음 6이야. 그럼 얼마야? 3. 오케이. 6까지밖에 안 되지? 멈추면 돼요. 자, 두 번째요. Z가 이번엔 2 가자. 얘가 2야.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요거 2니까 6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야? 뭐요? 아,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럼 이번엔 또 x는 무슨 수만 돼야 돼? 홀수만 되네. 이게 9라서. 그치? 따라서 1이면요 4죠. 3이면요 3이죠. 5면요 2죠. 7이면 되는데 안 되죠. 오케이. 세 번째. z가 3이요. 그럼 x 더하기 2y는 9였으니까 넘어가니까 6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6이라는 숫자기 때문에 얘가 홀수가 되어버리면 2분의 기하분수라도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또 짝수만 돼야죠. 그럼 2부터 가면 되겠다. 2 가니까 2죠. 4 가니까 1이죠. 끝이죠. 자, 지금 내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순서 힌스 분류. 분류. 이 학생이 지금 한 땀 한 땀 씨발 팝콘을 분류하고 있죠. 이 주둥아리로다가. 맛있어요? Z 4일 때 Z 4일 4일에 나와요. 411 4일에 나와요. 하려고 그랬잖아요. 14. 아, 어떤 학생이 빡돌았다면 빡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바닥에 흘리 Z 죄송할 건 아닌데 여기 하나 두 개 흘릴 때 Z가 4 넘어가니까 X 플러스 2Y는 3이요. 이번에 X 뭐가 돼야 돼? 홀수요. 오케이. 1이면요 1이요. 그쵸? 끝. 자, 이 29번도 근데 29번은 별표 두 개만 좀 쳐놔봐. 그 이유가 좀 있어. 자, 보시면요. 배가 고프시면 수학을 드시면 됩니다.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주사위가 세 개가 있어요. 요 세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눈의 수. 나오는 눈의 수에 잘 들어 여기서. 이게 곱이요. 짝수가 될 때야.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 짝수가 되는 거는 간단한 거 생각해야 돼. 이게 짝수가 되는 거는 봐봐. 짝수고 홀수도 짝수지. 짝수고 홀수가 돼도 짝수지. 짝수도 홀수지. 좀 많지 않아? 그렇게 풀어도 돼. 케이스 분류해갖고. 그런데 그렇지. 이게 짝수가 되는 거 말고 무슨 사건? 여사건 가는 거죠. 세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침 왜 이렇게 튀냐? 짝수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너한테 안 튀었어. 여기 튀었다. 짝수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사건을 빼면 되지. 근데 이 문제 존나 쉬운 거야. 조건도 없어요. 주사위 3개니까요. 주사위 3개 동시에 던지니까 숫자는 1부터 6이지. 6 곱하기 6이죠? 그래서 곱해서 홀수 되는 거는 홀수밖에 없어. 홀수는 몇 개야? 3개씩밖에 없잖아. 3 곱하기 3이요. 이해가죠? 오케이, 끝난 겁니다.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좀 해볼게요. 31번도 해볼게요. 지금 하는 문제들은 다 케이스 상황 생각해야 됩니다. 자, 31번 좀 볼게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어느 모임에 4가족이 참석을 했대요. 잠깐만. 요거 문제 자체를 잘 봐. 이게 되게 생략이 많이 돼 있어. 가족이 4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한 명은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자, 볼게요. 근데 이 4가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각 가족은요. 부부와 2명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하나당 부, 모,
자녀 1, 자녀 2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있는 거니? 4명이 16명이 있는 거죠. 16명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모임에서요.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 아하.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를 뽑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한 명씩 뽑을 때 잘 봐. 이 여기다 줄 쳐야 돼. 하품을 하면서 우리 진혁이. 한 가족에서 2명의 대표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 가족에서 2명의 대표가 포함되지 않도록 3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이런 거야. 아버지 대표랑 어머니 대표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어머니 대표랑 자녀 대표 나오도 안 돼. 한꺼번에 나오면 안 돼. 이게 한 가족당 한 대표야. 이해 갔지? 감았어 안 왔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잘 봐. 상황을 정확히 잘 봐야 돼. 자, 선생님이 가족에다가 우선은 이름을 붙일게요. 어떻게 붙일까? 오케이. 가 가족, 나 가족, 다 가족, 라 가족 붙일게요. 원래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영어로 하는데 여러분 수준이 낮으니까 한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아버지, 너무 좁게 했다. 어머니, 자녀 1, 2. 이런 책이라.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가 있어. 자, 천천히 해요. 야, 대표 몇 명 뽑는 거야? 3명. 오케이.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 오케이? 야, 그럼 잠깐만요. 아버지 대표야. 아버지 몇 명 있어? 4명. 4명 중에 1명이죠? 4가 됩니다. 야,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어? 겸손하게 좀 잘 보라고. 내가 가라는 가수 아버지 뽑았어요. 그럼 이제 그럼 어머니 대표는 여기서 못 뽑죠? 네. 그러니까 몇 개? 어머니 대표, 어머니 몇 개? 3명 중에 1명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뽑았다고 쳐. 이런 가정이 중요한 거야. 나에서 뽑았다 쳐. 근데 이제 자녀 잘 생각해봐. 자녀, 야, 그럼 봐봐. 자녀는 여기서 뽑으면 돼, 안 돼? 대표. 돼, 안 돼? 오케이. 여기서 뽑는 거죠? 이해가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봐. 근데 이거 문제, 이거 그나마 쉬워서 이거 그냥 가는 거야. 요거 1명, 2명, 1명, 어차피 1명 뽑는 거니까. 여기서 1이 나오거나 2가 되거나 여기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몇 개 중에 하나. 이해가죠? 근데 뽑는데 어떻게 뽑아? 동시에 뽑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된다? 16 곱하기 3이니까 얼마? 오케이. 케이스만 잘 분류하라고요. 자, 32번도 좀 볼게요. 32번은 별표 2개. 자, 다음 조건. 그만 좀 개기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주사위를 놓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면 이 숫자가 제한이 있지만 세 자리 그냥 자연수니까 100부터 999입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가부터 조건 볼게요. 가 조건. 자,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여기가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좀만 생각해라. 1의 자리수가 있어요. 근데 1의 자리수 중, 여기 줄 치세요. 7의 개수는 1개래요. 7은 1개. 요렇게만 쓸게. 자, 나조건이요, 나조건. 나조건요. 1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의 수의 곱은 100의 자리랑 1의 자리의 곱을 2로 나눈 잠깐만, 이게 재밌어. 나머지가 1. 여기다 줄 치세요.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요렇게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자연수의 개수요. 야, 먼저 이거 좀 줄쳐볼래? 어떤 숫자가 있어. 하여튼 그냥 숫자가 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건 좀 따로 생각하고요. 숫자를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걸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래.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2n 플러스 1. 그건 좀 고급진 표현이고.
그렇지. 어떤 수로 2로 나누면 1이 되니? 홀수죠. 그거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을 해봐. 얼마를 나누면 1이 되지? 1, 3, 5, 7. 홀수들이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라고?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곱해서 무슨 수가 돼야 돼? 홀수. 이렇게. 이해갔죠? 근데 잠깐만. 근데 이 조건이 있어서 조금 문제를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7은 하나밖에 안 나와. 100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그러면 요 가조건을 통해서 또 뭐 해주면 되겠어? 분류. 자, 잘 들어야 돼.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곱한 놈을 이루나 나머지가 1이 될 거.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또 가보자. 우선은 내가 100의 자리가 7이야. 오케이. 이거 자꾸 이런 거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7하고 요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야, 근데 그러면 7이 한테 100의 자리 갔어. 그 다음에 내서 나 조금 뭐 해줘? 100의 자리랑 누구요? 1의 자리랑 곱한 값에다가 2로 난 나머지. 근데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홀수. 오케이. 홀수가 되려면 얘는 좀 상관이 없고요. 얘는요. 얘가 어때야 돼요? 이거. 그렇지. 홀수. 홀수면 1, 3, 5. 7 안 되죠. 하나만 사는데. 7은 한 개만 하라고요. 그렇네요. 9. 됐네. 4개 중에 하나죠. 그쵸? 가운데는 오케이. 네 멋대로 와도 되죠? 오케이. 이해가죠? 조건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9 맞잖아요. 0이 있잖아요. 0. 자, 두 번째. 왜 헷갈리게 합니까? 이번엔 또 어디? 10의 자리에 7. 10의 자리 7. 야,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7하고 이렇게 온 거야. 근데 10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곱해서 뭐가 돼야 돼? 홀수. 그럼 홀수가 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되고 얘도 뭐가 돼야 돼요? 홀수. 이번에는 중간이 아예 고정이라서요. 아까처럼 이 개수가 많진 않겠다, 그치? 홀수 대수가 5, 9. 얘도 오케이? 4개 곱하기 동시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자, 마지막 세 번째. 1의 자리에 7이 오는 거야. 자꾸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자꾸 해놓고 봐야지 실수 없어.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아니고 7이 여기 오는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 또 중요한 거. 얘랑 요거랑 누구랑 얘를 곱해서 홀수가 돼야죠. 그러면 또 앞에 거 요 놈은 또 1, 3, 5, 9. 4개 중에 하나.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9. 오케이? 이해가죠? 4, 9, 36. 16. 36. 이 산수 존나 어렵네. 72. 더하면 얼마니? 8. 어떻게 알아, 그걸? 너 몇 년생이야? 75년생. 꺼져, 이 새끼야. 형! 자, 요거 33번은 예전에 보면요,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자동차에 이렇게 부모님들 자리 앉고 애새끼 앉는 그런 경우의 수, 그런 비스무리한데 응용한 문제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자, 그래, 문제 뭐냐면, 봐봐. 문제가 뭐냐, A, B, C, D, E, F 6대의 자동차가 있대요. A, B, C, D, E, F까지야? F는 못 가? 어떤 자동차일까? 페라리? 자, 6대의 자동차가 있다. 그림과 같이 6개 부수.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 줄 쳐야 돼. A라는 자동차는 B라는 자동차보다는
예, 여기다 쓸게요 그냥. 오케이. 어때야 돼요? 얘보다는 어디에 더? 출구에 가깝게야. 출구라고만 써놓을게요. 오케이. 출구에 가까운 곳에 전시되고요. 야, 근데 잘 들어야 돼. B와 C입니다. 이렇게. 야, B가 이 중간에 매개로 연결이 돼요. B는 C보다는 또 출구에 가까워야 돼.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상관은 없습니다. 전시대로 갈 때 이 자동차가 전시대 부수로 정하는 방법의 수. 야,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소가라고요. 이게 별거 없는데, 이게 그림상 표현돼요. 2와 4 있죠. 얘가 출구로부터 같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3과 5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해 갔죠? 야,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이게 은근히 머리가 좀 아프거든? 야,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안 돼? 결국은 배열은 누구 배열하는 거야? A, B, C, D, E, F인데 이 B가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로다가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뭐에 좀 되게 편하냐면 표를 만드세요. 표가 뭐 어마어마한 표 아니에요. 자, 봐요. 이게 배열은 A, B, C, D, E, F 이렇게 할게요. 근데 뭐 이거 뭐 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해주고 끝까지 해놓자.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 봐봐. 때린다. 먼저 A를 요거는 근데 표라고 했지만 내가 그냥 간략하게만 할게. 요렇게. 자, 우선은 A가 기준이잖아. 그렇잖아. 사실은 A가 A, B, C 관계에서 A가 가장 출구 쪽으로 가까우면 되지? 그렇잖아. 그럼 A가 몇 번에 있을 때부터? 1번이요. 야, 그러면 B는요. 이거 칸 나눠야 되겠다, 아무래도. 야, B는요, 그러면 A가 1번 하는 순간 B는요, 어디나 어디 있어야 돼? 2 아니면 4죠. 2 아니면 4죠. 야, 근데 이게 새로 생겼냐면 B가 여기 있든 또 C는요, B보다는 출구로부터 멀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C는요, 어디 있어야 돼요? 3이거나 5거나 6이겠죠. 그죠? 얘는 3이거나 5거나 6이죠.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런데 잠깐만. 내가 이거는 이렇게 놨지만 사실은 이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니? 나머지 상관없죠. 그치, 상관없지. 3패. 그치, 5. 요 애들은 그냥, 요렇게 쓸게, 그냥. 3패. 가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A가요, 두 번째 라인에 있을 수 있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2나 3에 있을 수 있죠. 2나 4에 있을 수 있죠. 근데 A가 1일 때 B가 3호도 되는 거 아니에요? B가, 3호. 잠깐만. A가 1이야. 좋은 질문. B가, 정신 차려. B가 여기야. C는 어디야? 그럼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잠깐만요. 돼야 안 돼요? 조건을 좀 잘 보세요. 돼야 안 돼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계산한 게 틀린 건데. 어이구. 아니다. 아유, 미안해. 맞죠. 할 거야. 그거 할 거라고. 누가 2, 4 붙어 있어. 너 때문이야. 하려고 했는데 네가 잠깐만요. 안 끝났어요. 얘가 1이고요. 아직 1이야. 세 번째 줄에 B가 있을 수 있지. 그치. 3, 5. 그럼 C는 고정이지. 6에 있어야 되죠. 나머지는 어때, 그냥? 오케이? 자, 이제 갑니다, 또. 그리고 이거 한 줄 더 내려오세요. 그 다음 얼마? 2, 4. 야, 그러면 A가 여기든 왔어. 그럼 B가 올 수 있는 거 어디야? 오케이. C는 6. 그렇지? 또 얼마? 3패. 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네, 안 돼.
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됩니다. 더 내려가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봐봐 2, 4에다가 B가 아까처럼 요 A가 여기 왔는데 B가 여기 내려와 버리면 C가 있을 데가 없지. 네. 이해 갔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고 싶어. 아예 돼? 안 돼? 안 되죠. 끝. 그러면 야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 요런 케이스 3팩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한 가지지? 네. 두 가지지? 세 가지지? 3팩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1, 2, 1이죠. 3팩 기본적으로 있었고 2, 2, 1이죠. 이거 뭐 해야 돼요? 더하면 돼요.